오늘장 민주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시장의 분위기가 참담한 상황입니다. 하락의 가속도가 좀 붙은 모양새인데요. 코스피가 이제는 2200선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코스닥도 670선 좀 위태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패닉셀이 나오고 있는 수요일 오후장입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3%를 향해서 낙폭을 키워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3%가 훌쩍 넘는 하락폭으로 시장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위태로운 시장 속에 오늘은 좀 이슈들이 있는데요. 오늘 관련 이슈들 살펴보시면 오늘 시장에서는 2차전지 동박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일진 머티리얼스 인수 관련 소식들이 또 관련주들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오늘 시장 상황 또 반영해서 대진표를 짜봤으니까요. 시장 상황 어려울수록 저희와 함께 종목들 꼼꼼히 따져보시고 흐름에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우 전문가님 그리고 유세벽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과 함께 뽑은 8개의 특징주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진표 공개해드리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부터 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해드렸던 2차전지 동박업체들 간의 대결입니다. 먼저 일진그룹의 첨단 소재 사업을 담당하는 일진머티리얼즈죠. 세계 동박시장 4위 업체고요. 초고강도 동박을 개발하고 있는 종목인데 주가는 영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맞상대인 SKC도 2차전지 동박으로 대표되는 종목이죠. 이쪽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필름 사업을 분할하고 매각하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이 종목도 주가 상황은 좋지가 않습니다. 위기의 두 종목이 펼치는 1라운드의 대결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네, 2라운드 오늘 시장에서 흐름이 다르게 반영되고 있는 두 종목입니다. 먼저 롯데케미칼, 국내 업계 최초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만든 석유 화학 제품이 첫 생산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가장 큰 이슈는 일진 머티리얼스 인수 보도 소식이죠. 현재 하락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대정화금은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시사되면서 핵전쟁 시 방사선 피폭에 대피할 수 있는 요오드 관련 모멘텀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 간의 대결 2라운드에서 기대 확인하시죠. 자, 3라운드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2차전지 배터리 관련된 두 종목을 붙여보겠습니다. 자, 먼저 얼마 전에 상장된 폐배터리의 대표주자죠. 세비캠인데요. 상장 이후에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이다가 잠시 쉬어갔습니다만 오늘 같은 장에서는 이 폐배터리 관련 법안 이슈로 또다시 오르고 있고요. 자, 그리고 CIS,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잘 알려져 있는 종목이죠. 이쪽은 요새 매각 소식으로 떠들썩합니다. 자, 이 배터리 관련 두 종목의 대결은 누가 승리를 하게 될지 잠시 후에 3라운드를 주목해보시죠. 네, 마지막 4라운드 9월 유럽 종양학회와 11월 미국의 면역 항암학회 등이 예정된 가운데 오늘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는 제약 바이오 섹터 두 종목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먼저 앱클론, 항체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죠. 미래 성장 동력인 카티 세포 치료제 기술이 미국과 캐나다에서 특허가 등록됐다는 소식에 조정받던 최근 흐름 속에서 오늘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고요. 항암 항치료제를 개발하는 파맵시는 신약 후보 물질의 항압 효능 확인에 호재 주가 상승 탄력 받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 간의 대결까지 8강에서 확인하시죠. 네, 대진표 이렇게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8개 특징주였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8강의 1라운드 소개를 좀 해드리죠. 일진머티리얼즈 대 SKC 두 동박업체들 간의 대결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떤 종목이 더 낫다고 보시는지 더 괜찮은 종목들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이슈 체크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요새 흔히 이 태조 이방원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센터 자리에 놓여 있는 게 바로 이 2차전지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2차전지의 기대감, 이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문제는요, 1라운드 이 종목들에서도 볼 수가 있듯이 2차전지의 핵심 소재죠. 이 동박업체들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김영호 전문가님, 이 동박업체들 약세를 보이는 이유가 어떤 건지 그리고 반등 시기는 어떻게 점치고 계시는지 이 얘기 좀 풀어주시죠.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일단 캐파 자체가 전기차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지만 동박 같은 경우는 여기 부분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소재임에는 분명 하나 지금 확실한 모멘텀이 지금 부재를 했다. 그 시장을 이길 만큼의 그런 큰 이슈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오히려 이런 인수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오히려 좀 악재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2차전지 소재에 대한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동박은 분명히
필요하고 앞으로도 확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핵심 소재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대규모의 설비가 들어가야 되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 부분이 오히려 일진그룹에게는 조금 부담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지금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일진 머티리얼즈라든지 아니면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주요 계열사를 매각을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놓여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 형제 간의 그런 계열 분리를 통해서 이런 대기업 집단에 편입된 지 거의 반년 만에 주가는 반토막이 났거든요. 네. 그만큼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시장 자체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 동박에 대한 그런 거의 동박만을 모멘텀으로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네. 조금 많이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 네. 공장을 돌리는데도 돈이 많이 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면서 예. 지금 특히 그런 관련주들은 정말 약세를 면치를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좋지를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강달러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수급적으로 안 좋은 역할을 끼치고 있고, 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출을 위주로 하는 그런 기업으로서 원자재 가격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도 이제 종목이 왔겠지만 러시아가 계속해서 핵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 원자재에 대한 가격들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는 만큼 코리아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결국에 공장을 증설을 해야 되는데 그 공장을 만들 돈이 있는가 거기서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지금 재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사실 좀 힘든 상황이다. 네. 라는 부분이 저는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일진그룹의 그런 계열사 정리가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일진머티리얼즈 인수를 하게 되면은 예. 이 SK 넥실리스와 동박시장을 놓고 주도권 싸움을 이제 벌일 수가 있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인수가 된다면 해외 추가 공장을 증설을 해서 네. 이 세제 혜택도 받고 그런 모멘텀이 이어질 거다. 근데 그런 기대감이 사실 일반 시장이었으면은 분명히 사람들도 기대를 하고 투자를 할 텐데 주가에 반영이 바로 되겠죠. 네, 맞습니다.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도 일진 머티리얼즈는 그런 인수권으로 시초가를 높게 띄웠다가 오히려 불안감에 차익 실현 네. 매물을 더 던져버리는 그래 네. 이런 모멘텀으로 빠져나오자 예. 이런 심리적인 작용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멀리 보면 인수합병 얘기가 뭐 아주 호재로 작용이 되겠지만 네. 지금 시장은 다들 당장 눈앞을 보고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성보다는 지금 현실에 좀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글로벌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죠. 그렇습니다. 네,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이 좀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네. 거기에 있어서 파월도 마찬가지로 희생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을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네, 좀 강력한 의지를 좀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면 주가를 그냥 일부러 떨어뜨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다시 회복할 수 있을 때 예. 회복될 때 건전하게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증시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일단은 궁극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동박업체의 약세 원인과 반등 시기를 저희가 점쳐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이 받쳐주지 않으면 쉽지가 않다는 점을 이렇게 눈여겨보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영우 전문가의 의견이었고요. 네, 김영우 전문가님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정말 시장 상황이 안 좋긴 안 좋은가 봅니다. 예. 네, 유세벽 전문가님께도 좀 질문을 드려보자면 2차전지 동박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나요? 동박 앞으로 커갈 산업임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네. 2차 전지 쪽은 커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형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고 말레이시아라던가 아니면 스페인이라던가 공장 증설들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이 부분들은 좋은 점이겠죠. 네. 뭔가 계속 캐시카우들을 돈을 뽑아내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투자들은 중요한데 지금 하락장입니다. 약간 약세장이라고도 하죠. 지금 네. 약세장이고 글로벌적으로 너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동박뿐만이 아니고 모든 종목들이 지금 다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네. 뭐 동박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렇죠. 네, 매크로적인 문제, 이 큰 환경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동박시장 같은 경우에는 25년도 정도쯤에는 이제 네. 캐파 증설이 거의 다 완료가 되는 시점. 그러니까 주가는 선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3, 예. 4년 이때쯤부터 치고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은 네. 멀리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지금 약세장인데
어디가 바닥인지는 몰라요. 그 누구도 그렇죠. 모르죠. 네. 네, 2,000포인트 밀릴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가능성들은 충분히 열어두고서 지금 대응을 해야 되는 시기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지금 다 빠져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네. 차익 실현 매물들 나오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지금 탈출하려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그 금융투자에서 네. 자기 계정 매매가 들어왔거든요. 장막판에 장막판에 쭉 치고 올라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기대를 하게끔 만들어 놨다가 그렇죠. 그대로 또 밀어 버렸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오늘 그 얼마나 지금 상실감들이 크실까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진짜 갈팡질팡 알지 못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네. 어쨌든 이 동박 업체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근데 동박 업체들 추후에는 네. 좀 멀리 봤을 때, 긴 호흡으로 봤을 땐 좋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그 며칠 전이었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대우조선 해양을 그렇죠. 인수한다라는 네. 이 인수설이 악재로 받아들이는 시장입니다. 원래는 호재로 받아들여야 돼요. 네. 이런 것들. 신사업을 하겠다? 뭔가 추가적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네. 지금 미래 먹거리를 잡아먹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호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약세장일 때는 돈 벌 수 있겠어? 당장에 그렇죠. 당장 눈앞에 그리고, 있는 이익을 네. 많이 쫓기 때문에 인수할 때 또 돈 드는 거 아니야? 뭐 네, 이런 맞습니다. 것들. 네,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고, 투자자들의 심리도 흔들리고 있다. 네, 그래서 멀리 보자, 멀리 봐야 되는데 지금 좀 힘든 시기는 분명하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잘 포착하게 되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네. 시장이 받쳐주기만 하면은 동방업체들이 쭉쭉 갈 수 있을 텐데 지금 상황은 좀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는 점도 같이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다시 돌아오길 바라면서 일단은 오늘 뽑아놓은 8개 특징주 구체적인 종목 대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라운드 8강의 1라운드입니다. 일진머티리얼즈 대 SKC의 대결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자, 김영호 전문가님, 둘 중에 어떤 종목으로 가시겠습니까? 저는 SKC로 가겠습니다. SKC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호 전문가의 선택은 SKC였고요. 네, 유세백 전문가님께서는요? 저는 일진 머티리얼즈. 네, 알겠습니다. 네. 의견이 좀 다르게 그러네요. 나오셨는데, 먼저 김영호 전문가님, SKC를 골라주신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일진 머티리얼즈랑 롯데케미칼 얘기를 먼저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롯데케미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야 되는 게 원래 일반적인 그런 주가의 그렇죠.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롯데케미칼 입장에서는 이거를 인수하면서 재무 건전성에 오히려 악화가 되지 않겠냐,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네, 비용 부담이. 네, 맞습니다. 비용 부담이 많이 들면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저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일진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즈와 그 롯데케미칼이 인수를 해가는 과정에서 겪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이미 동박 사업을 잘하고 있는 SKC가 전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네. 어쨌든 SK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업이익 자체가 지금 시장 기대치보다 하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전반적인 산업들이 지금 다들 힘들겠지만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좀 바닥을 잡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종목을 두고 종목을 고르는 게 사실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세계 동박 시장의 그런 지배력을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은 감에도 영역은 분명히 맞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동박 시장에서 아무래도 세계 1위 점유율을 보유를 하고 있고 탑티어 고객사들의 그런 증설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추후에 많이 제품들을 생산을 시키고 매출로 이어질 것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인 시장의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성장성으로는 모멘텀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시장이다. 즉 현실에 대한 그런 부분을 고려를 안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동박도 마찬가지로 바닥을 잡을 때까지 좀 기다려봐야 된다. 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유세백 전문가님은 SKC 대신에 일진 머티리얼즈 골라주셨는데 네. 조금 단기적으로 볼 때 조금 더 잘 갈 수 있다 이런 의미실까요? 두 종목 다 지금 네. 안 좋은 상황은 맞죠. 네. 그리고 뭐 지금 인수설 그리고 분할 관련 이슈들이 있는 종목들입니다. 이제 SKC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필름 사업 부분을 덜어낸다라고 네, 말을 했어요. 그렇죠. 그쪽이 매출이 1조 원 정도가 나오는데, 근데 이 영업이익이 한 700억 정도 나오는 그쪽 사업 분야입니다. 그렇다면 영업이익률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네. 근데 이 과감하게 결정을 내린 거죠. 근데 멀리 봤었을 때
뭔가 신사업 분야 집중하겠다는 네, 신재생 에너지라던가 아니면 이쪽으로 완전히 포커싱을 맞춰서 타겟팅을 하겠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룹 차원에서는 당연히 미래 먹거리 사업을 찾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당장의 3분기나 4분기 예.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뭐 일진 머티리얼즈도 좋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네. SKC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그 좋은 기업이죠. 좋은 네네. 기업인데 하지만 지금 3분기, 4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미국 내 공장을 뭔가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지금 예. 공장 부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그 동박 관련해서 캐파 증설이라던가 네. 뭐 이런 부분들 SKC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1위 시장 지배력은 무시를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 네. 뭐 일진도 마찬가지로 근데 롯데케미칼이라는 뭐 이렇게 좀 거대한 기업이 들어오죠. 네, 들어오면은 뒷배경이라고 할까요? 자금이 2, 3조 원이 투입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네. 시너지 효과는 있을 것이다 분명히 분명히 있을 예, 것이다.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근데 두 종목 다 짧은 호흡이 아닌 정말로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저가 매수의 기회일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시장이 밀어버리는 거는 뭐 이 두 종목뿐만이 아니고 다 밀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한번 투자 포인트는 정말로 한 2, 3년 정도에 25년도 공장 증설이 두 종목 다 이 증설이 완료되는 그 시점까지는 바라봐야 예.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네. 일진 머티리얼즈 단기적인 모멘텀이 존재를 한다라는 부분으로 예, 일진 머티리얼즈 뽑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수화병 이야기, 그 주사 맞는데 당장 아프긴 하겠지만 그렇죠. 앞으로 좀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일진 머티리얼즈와 SKC의 대결, 일단 두 분의 의견이 나뉘었거든요. 네. 시청자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4강 진출자를 가려보겠습니다. 어떤 선택이 나왔는지 지금 확인해 보시죠.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네. 64% 가져갔고요. 일진 머티리얼즈를 바로 4강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SKC 관해서는 김영우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SKC는 12만 원 목표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전반적으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뭔가 매집을 해서 현금을 이렇게 묶어 놓기보다는 조금 차트의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진입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SKC 차트 흐름 지켜보면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라는 말씀 주시면서 12만 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8강의 두 번째 라운드죠. 2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르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2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롯데케미칼인데요. 앞서 언급해드린 일진머티리얼즈의 인수합병 이슈. 오늘 장은 뭐 하락 중이긴 하지만 멀리 볼 때 기대감이 어떻게 녹아들지 궁금해지고요. 자, 그리고 이와 맞붙는 종목이 대정화금입니다. 낯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시약 전문 기업이죠.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장 갑자기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롯데케미칼 대 대정화금의 대결은 어떤 종목이 승리를 하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유세백 전문가님, 롯데케미칼과 대정화금입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단기적으로 대정화금이 예. 너무 쏘아 올렸기 때문에 저는 롯데케미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정화금 너무 올랐다는 의견이고, 자, 그러면 김용호 전문가께서는요? 저는 대정화금 고르겠습니다. 오, 그렇습니까? 네. 자, 이번에도 두 분의 알렸습니다. 의견이 좀 네. 나뉩니다. 자, 그럼 먼저 유세백 전문가님, 롯데케미칼을 골라주셨거든요. 대정화금 오늘 장 너무 올랐다. 그러면 길게 가긴 어려운 재료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길게 보긴 어렵다라는 거는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러시아에서 핵을 진짜 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최악을 상정한다면.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근데 이 요드 관련해가지고 예. 그 부각을 받으면서 이렇게 크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뭐 대정화금뿐만 아니고 요드와 칼륨을 생산하는 이런 업체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탄력적입니다. 오늘 시장 대비해가지고 굉장히 네. 탄력적인데. 글쎄요.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뛰어 올랐지 않나. 근데 추가적인 상승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네. 핵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굉장히 네, 너무나 맞아요. 그렇고, 근데 롯데케미칼도 주가 흐름은 안 좋죠. 네. 너무나 계속적으로 2개 분기 연속 네. 적자를 기록하는 거는 근 10년 내에 처음입니다. 게다가 이 화학 전체적으로 다 안 좋아요. 사실. 네, 맞아요. 에틸렌 수요. 그러니까 공급이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되지도 않고 스프레드 마진이 $200 밑을 하회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네.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를 보고 있네라는 부분으로 귀결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실적이 안 나오는 부분이고 이 스프레드 마진 화학 쪽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랑 보셔야 되는데 지금 거기다가 또
인수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 네. 단기적으로 충격은 있죠. 충격은 네. 충분히 있는데 그래도 미래의 먹거리를 계속적으로 쌓아 올리고 있는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지금 투자자분들도 시청하시는 투자자분들도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지금 이 공포가 네. 탐욕을 또 부르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서 정말 어떤 종목을 컨택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섣불리 그렇죠. 급한 선택하다가 네. 오히려 많이 잃을 수도 있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차분하게 담아갈 수 있는 저는 롯데케미칼에 한 표를 더 주고 싶은 생각에 네, 롯데케미칼을 선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이 어려운 만큼 그래도 너무 욕심부리기보다는 안정적으로 가자라는 측면에서 롯데케미칼 골라주셨습니다. 네, 김영우 전문가님은 대정화금 골라주셨는데 좀 네.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가볍게 갈 수 있다 이런 전략을 또 선택하신 건가요? 네,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 그냥 네. 현금을 크게 묶이지 않고 짧게 수익을 보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이런 테마주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테마주에 대한 위험성은 당연히들 아실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오늘 들어온 거래량 자체적으로 괜찮다, 흐름이 괜찮다 저는 보이고 있고, 예. 특히 매물대를 돌파를 하면서 그런 거래량이 나와준다는 거는 한 번의 수익권은 우리가 충분히 얻어갈 수 있다.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정화금 시가총액도 작지만 저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기업이 펀더멘탈적으로 막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네. 해요. 네. 말 그대로 그 재료로 의해서, 특히 이제 핵 위협에 의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이제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이제 자포리자 원전 근처 주민들에게 방사능 유출에 대해서 알약을 배포를 하고 있는데, 그 알약에 요오드 성분이 들어간 알약이라고 합니다. 네. 요오드 관련 제품을 가지고 있는 이 대정화금이 같이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뭐 대정화금의 제품을 뭐 우크라이나에 공급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네. 연관성으로 이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사실 역이용해서 가야겠다. 사실 좀 마음 아픈 얘기인 것 같아요. 핵을 쏘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그것들이 어쨌든 주가에 반영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수익적인 그냥 측면에서 예. 이렇게 매매를 하는 그런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냥 잠깐의 모멘텀을 가지고 그냥 그거를 이용해서 예. 조금 짧게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래량이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롯데케미칼과 대정화금 일단 의견 나뉘었고요. 한 표씩 받아갔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 어떻습니까? 6대 4로 나왔습니다. 네. 대정화금도 많이 가져갔고, 롯데케미칼 확실히 조금 더 불안한 종목에 비해서는 롯데케미칼 좀 안정적으로 가자라는 그러네요. 의견이 아닌가 싶네요. 자, 롯데케미칼을 4각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조금 단기적인 모멘텀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시장을 선택해 주셨고요. 그럼 예. 대정화금 관해서는 김영우 전문가님 가격 전략 네. 어떻게 세워볼까요? 저는 일단 목표가는 27,000원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목표가는 크게 이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런 종목들은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진입 시점에서부터 수익을 조금이라도 본다면 2%에서 뭐 3%에서 5% 정도 준다면 빠르게 수익 실현하고 나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정화금 조금 빠르게 대응하시면서 수익 실현하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씀 주셨네요. 네. 여러분들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8강의 세 번째 라운드 3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8강의 3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죠. 먼저 세비캠, 폐배터리 관련된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 이 폐배터리 관련 그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과 함께 이 오늘장에서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맞붙는 종목은요, CIS,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으로 잘 알려져 있죠. 자, 이 종목 최근에 매각 관련된 이슈도 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세비캠과 CIS의 대결 지금부터 펼쳐보겠습니다. 네, 유세벽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나을까요? 저는 CIS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CIS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어디로 가실까요? 저는 세비캠 선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의견이 좀 나뉘고 그러네요. 있는 상황인데, 네. 자, 유세백 전문가님, 그 CIS로 선택해주신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많이 뭐 장비 업체들 뭐 예. 하나 기술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좀 밀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네. 뭐 브랜드 평판 1위 뭐 이런 소식도 있고 한데 네. 뭐 CIS 뭐 아까 너무나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전고체 네. 장비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잘하는 업체인데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 구간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2차 전지 쪽은 계속적으로 부각이 받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죠. 미래 먹거리로 폐배터리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600조 원 시장이 열린다? 이게 결코 작은 시장이 아니고 굉장히 큰 그렇습니다. 시장이고 뭐 세비컴이 신규 상장주이긴 하지만 네. 지금 굉장히 탄력적으로 잘 움직였고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도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은 좀 너무나 과하게 좀 올라와 있지 않나? 상장되자마자 네. 사실 2배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 계속적으로 지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언제든 밀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밀려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네. 지금 볼 타이밍이 아니다. 지금은 좀 리스크 요인이 어떤 종목을 보더라도 지금은 섣불리 손이 안 나가는 시장이 맞아요. 바닥을 모르는 네, 거예요. 그렇죠. 더 밀릴 수 있거든요. 예. 네, 그런 가능성은 열어놔야겠지만, 근데 CIS 이 종목뿐만이 아니고 2차 전지 쪽 지금 굉장히 많이 그 밑으로 내려와 있기 있죠. 때문에 네. 2차 전지는 점점 커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상비 업체들의 수주, 미국 공장들 짓기 시작하고 이러면은 계속적으로 수주 폭발할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주가 실적으로서 증명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세비캠 나쁜 종목이냐? 아니다.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좀 많이 고가권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CIS. 예. 자, CIS, 세비캠 물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성장성 의심의 여지가 없겠지만 그 중에서도 세비캠의 경우에는 주가 부담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유사백 전문가의 의견이었고요. 네, 김영우 전문가님께서는 주가 부담에도 불구하고 세비캠으로 또 골라주셨습니다. 네. 그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폐배터리 시장에 좀 주목을 해보고 싶은데요. 예. 결국에 지금 시장에서 원자재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 중에 하나가 밸류체인 안에 폐배터리를 포함을 시켜서 이걸 그렇죠. 키워야 된다. 네. 그게 필수적인 밸류체인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세비캡은 그래도 그나마 이런 시장에서 지금 빠지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즉 인플레이션에 따른 그런 대응책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주로 뭐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재활용 폐배터리 그쪽으로 그래도 주가가 그때 수급이 좀 몰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CIS 같은 경우 분명 2차 전지 장비 관련해서 좋은 기업이고 특히 전고체에 대한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CI 솔리드라는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전고체에 대한 성장성은 있으나 저는 세비킴에 대한 그런 재활용 배터리에 대한 모멘텀이 더 훨씬 강하다. 더 시장에서는 그렇게 강하게 작용을 하지 않나. 그래서 시장과 전반적으로 이런 연관성을 생각을 해봤을 때 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업들이 그나마 시장을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비캠과 CIS 각각 폐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앞으로의 기대감 드는 종목들인데요. 주가도 계속 좀 세비캠이 높게 유지가 되고 있고 네. CIS 조금 많이 내려왔다 이런 의견이십니다. 자, 한 표씩 받아가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이번에도 역시나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이 4강 진출하는 종목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택이 나왔는지 참 궁금해집니다. 자, 지금 바로 펼쳐주시죠.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오, 역시 세비캠의 그러네요. 기세를 보고 많이들 투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65% 가져갔습니다. 세비캠이고요. 이렇게 루키가 이제 바로 CIS를 누르고 4강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비캠 4강으로 올려볼게요. 네, 그러면 CIS 관해서는 유세벽 전문가님 가격 네. 전략 얼마로 잡아볼까요? 좀 시간은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바닥을 찍고 바닥이라고까지는 말씀을 좀 드리기가 어렵네요. 근데 네,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네, 시장이 만 원까지도 네. 충분히 열려 있다. 근데 네. 지금 구간에서 한 번쯤 반등 타이밍을 좀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단기적으로는 좀 한 짧게 보고 있어요. 13,000원 정도까지 보고 있고요. 네. 좀 멀리 본다라고 하면은 15,000원 정도까지 거기가 이제 좀 저항 라인이 좀 심하지 않을까. 차익 실현 이제 반등 구간에서 매물 소화 과정들을 굉장히 많이 거쳐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목표가 15,000원 정도로 타겟팅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IS 지금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주셨는데 저도 그러길 바라보겠습니다. 15,000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라운드 8강의 4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8강의 4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8강의 4라운드 종목들은요, 제약바이오 종목들로 좀 뿌려봤습니다. 일단 11월 학회 모멘텀이 또다시 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거기다가 오늘 셀트리온의 FDA 관련된 호재성 이슈까지 불거지면서 눈길이 좀 돌아가고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있죠. 그 중에 두 종목입니다. 자, 먼저 앱클론. 이 종목은 이 CAR-T 세포치료제와 관련된 기대감으로 얼마 전까지 참 주가 흐름 좋았던 종목이고요. 쉬어가다가 다시금 오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메신의 경우에도 신약 후보 물질과 관련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참 많이 내려온 상황인데 오늘장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상승하는 기운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죠. 자, 앱클론과 파메신의 대결. 과연 지금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더 좋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효고 전문가님. 네. 앱클론과 파메신입니다. 어떤 종목이 더 좋다고 보십니까? 저 파맵신 가겠습니다. 파맵신으로 알겠습니다. 네. 자, 김영호 전문가께서는 이 파맵신을 골라 주셨습니다. 네, 반대로 유세벽 전문가님께서는 어느 종목으로 가실까요? 저도 파맵신을 골랐었는데 앱클론으로 가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가요? 네, 앱클론으로 골라 주셨고 그러면 뭐 8강의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모두 다 두 그러네요. 분 의견이 네. 맞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럼 쉽지 않은 상황인데 자, 앱클론과 파맵신 그 이유를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김영호 전문가님, 네. 파맵신을 더 좋다고 보시는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파맵신 같은 경우에는 항암 치료제를 개발을 하는 업체입니다. 네. 그 신약의 신약 PMC 005라는 신약이 지금 항암 좀 효능 소식에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 지금 시장과는 좀 무관하게 갈 수 있는 게 그나마 바이오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 개별적인 재료에 따라서, 재료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움직일 수 있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그런 시장의 소비 그런 구조와는 좀 다른 의미의 그런 산업 밸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 파맵신을 제가 고르는 이유는 지금 아래에서부터 조금씩 거래량을 이렇게 내려와 주면서 내주면서 좀 의미 있는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파맵신이 앱클론보다는 좀 좋은 차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가장 큰 이유인데 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고 이 예. 항암 치료제에 대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바이오도 결국에는 주가를 관리하는 그런 주포에 의한 움직임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파맵신이 저는 더 강하게 지금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고점 대비 주가가 정말 많이 내려온 상황인데 네, 그러네요. 세운 시장 대비해서는 그나마 좀 버텨주고 있어요. 이 정도가 네. 좀 바닥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나오는 거래량을 봤을 때는 네. 지금 바닥을 잡으려고 하는 움직임을 저는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저기 고점에서부터 지금 기간이 꽤 많이 흘렀어요. 거의 80% 넘겨 내린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의 방치했다시피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데 보면은 주가가 이렇게 하방을 보이더라도 이렇게 예. 좀 예쁘게 내려온다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지금 하방 추세를 만들고 있는데 예. 만약에 저 추세선 상단을 이번에 돌파를 해낸다면 좀 강하게 가지 않을까. 즉 저기 한번 들어오는 거래량부터가 저는 의미 있는 좀 거래량이라고 저는 보고 네. 있습니다. 마침 뭐 11월, 12월 학회도 그렇죠. 기다리고 있으니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기대감도 가져볼 만할 것 같습니다. 파맵신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봤고요. 네, 김영우 전문가님은 수급적인 흐름에 따라서 파맵신 골라주셨는데 유세벽 전문가님은 또 앱클론 골라주신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파맵신 같은 경우에는 121선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 제약바이오 주들은 강하게 치고 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무언가 임상이 통과가 됐다 혹은 FDA 승인을 받았다 이런 호재들이 떠준다라면은 예. 정말 무서울 정도로 뭐 상한가를 연속으로 기록하면서 그렇죠. 치고 나가는 힘은 있는데 그 기대감으로 보통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 그렇죠. 투자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한방 투자죠. 한방 예. 투자를 하는데 지금 뭐 파맵신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저항 라인이 위에 네. 바로 위치하고 있고 주가 흐름이 탄력적일까라고 봤었을 때 저는 썩 그렇게 보이진 않는다. 너무 죽어 있었고요. 네, 그렇다라고 앱클론이 좋냐라고 했었을 때 그래도 파맵신보다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난소암이라던가 네네네. 아니 단기적인 네. 그 세포치료제 관련해서 그렇죠. 지금 캐나다에 특허가 등록이 됐고 네. 뭐 이런 부분들 호재가 작용을 하면서 주가는 조금 지금 올라와 주고 있고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흐름상 지금 61선이 121선을 돌파를 했네. 네. 이런 부분들과 지금 살짝 올라왔다가 조정을 줬는데 지금 구간에서 한 번쯤은 네. 크게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응축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어.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파이프라인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에클론 같은 경우에도 저는 세포치료제 관련해서 박셀바이오라던가 뭐 이런 네. 종목들이 있겠지만 이 종목 또한 주목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으로 접근해서 앱클론 골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파맵신과 앱클론 둘 다 사실 지금까지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던 그렇죠. 상황이죠. 파맵신에 비해서 앱클론이 조금 더 지금 최근 들어서는 상승 탄력이 좀 있었던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유세백 전문가께서는 앱클론으로 잡아주신 상황이고요. 자, 이번에도 두 분의 의견이 달리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한 표씩 종목들이 얻어간 상황인데요. 역시나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4강 진출 종목 가려보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종목이 승리를 하게 될지 시청자분들의 선택 지금 결과를 띄워주시죠. 이번에는 승부가 아주 간단히 그러네요. 났습니다. 네. 확실히 파맵신이 그동안 주가 좀 많이 소외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앱클론으로 80% 넘는 득표율이 기록이 됐고요. 바로 이 앱클론 4강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 모멘텀과 더불어서 한번 상승 탄력 나왔던 종목에 시청자분들이 손을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파맵시 관련해서는 김영우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얼마로 세워볼까요? 네, 파맵신도 저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 의견은 여전히 변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파맵신은 목표가 5,000원 잡고 좀 단기적인 대응을 해보는 예. 게 어떨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맵신 보수적으로 접근하라는 그런 조언 말씀 주시면서 단기적으로 5,000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잘 참고하셔서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4강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4강의 1라운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지금부터는 4강의 대결을 펼쳐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라운드인데요. 일진 머티리얼즈와 롯데케미칼이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그 시장에서 인수합병과 관련된 이야기가 떠들썩한 모습이지요. 얼마 전에 있었던 대우조선해양과 한화 관련된 이슈도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오늘 장에서는 새롭게 부각되는 바로 그 이슈, 롯데케미칼과 일진 머티리얼즈의 인수합병 소식입니다. 바로 이 그 두 종목이 하필 4강의 1라운드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자, 인수합병 소식이 사실 지금 기대감으로 작용되는 부분보다 오히려 단기적으로 주가 부담을 그러네요. 가져오는 네. 그런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데, 자, 과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일진 머티리얼즈와 롯데케미칼 과연 어떤 종목을 선택하는 게 더 이로운 선택이 될지 확인을 해보죠. 자, 먼저 유세백 전문가님, 일진 머티리얼즈와 롯데케미칼입니다. 이거 참 어려운 선택이 될 것 그러네요.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진 머티리얼즈. 일진 머티리얼즈로 갔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유세백 전문가께서는 일진 머티리얼즈로 골라주셨습니다. 네, 김영우 전문가의 선택도 참 궁금한데요. 네, 저도 일진 머티리얼즈인데요. 네. 이것도 좀 웃긴 대결인 것 같아요. 이 피인수 그렇죠. 그러네요. 네, 인수 이런 적은 또 기업이 이제 또 처음이네요. 네. 붙는 건데 저는 아무래도 인수 당하는 기업이 부담은 덜하다. 저는 일진 부담감 머티리얼즈 측면에서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이번에는 의견이 일치가 됐군요. 일진 머티리얼즈를 골라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유세백 전문가님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롯데케미칼 네. 화학 쪽이 안 좋죠. 그렇습니다. 업황이 아예 부진하고 스프레드 마진이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 안 좋다. 뭐 에틸렌이라던가 나프타 가격 뭐 이런 종합적인 예. 요건들을 고려를 했었을 때 롯데케미칼 가야만 되는 종목인데도 예. 뭐 이런 주의 환경 그리고 뭐 적자 폭의 확대 뭐 이런 부분들 이 부분 아우, 주가도 때문에 계속 지금 내려왔습니다. 주가가 너무나 네. 추세를 못 벗어나고 있어요. 시장에서 하락에 너무 대해서. 소외가 되어 왔기 그러네요. 때문에 사실 네. 화학 쪽 관련된 쪽은 투자를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이게 또 화학이 또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게 네. 그 사이클을 타면 무섭게 치고 가거든요. 네, 한번 이 파동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까지 내려왔던 저 주가 차트 흐름이 반대로 펼쳐질 네, 수도 반대로 있어요. 펼쳐지면은 그냥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막 가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무시는 못하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 현재 시점에서는 좋지가 않다. 경기 둔화가 일어나고 있고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왜 이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예. 과연 좋을 것인가를 봤었을 때 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 보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2차 전지 동박 쪽 관련해서는 네. 지금 주가가 밀렸다고 한들 갈 수밖에 없는 뭐 둘 다 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좀 더 탄력적으로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쪽이 지금 계속적인 투자가 감행이 되고 있는 그쪽이 더 빠르지 않을까. 미래 성장성 네, 확실하고. 네,
성장성 확실하고 물론 이 화학축도 무시를 못하겠지만 예, 예. 네, 좀 더 탄력적인 부분은 저는 일진이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김영호 전문가님이 정확하게 찝으셨어요. 네. 인수되는 회사가 그렇죠. 좀 더 부담감이 좋지 있죠. 않을까. 네. 이런 부분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세백 전문가께서 일진 머티리얼즈 골라주신 이유 아주 상세히 그러네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롯데케미칼 화학업체로서 안고 있는 부담감도 상세히 설명을 들어봤고요. 네, 김영호 전문가님 또 일진 머티리얼스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지금 53% 정도 지분을 거의 2.5조 원에 지금 인수를 한다. 네. 이런 소식이 지금 들리고 있는데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 이게 좀 고평가된 금액을 높은 금액으로 좀 인수를 하는 게 아닌가. 네.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좀 부담이 좀 많이 가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나중에 성장성을 위해서 이런 밸류체인들을 만들어 가는 게 정말 저는 좋은 기업의 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네. 지금의 상황에서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결국 지금 시장에 대한 영업이익 자체는 기대치를 하회하고 있지만 예. 나중에 세계 동박 시장의 캐파를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도 저는 과매도 영역이다. 이 부분은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네. 그래서 이 캐파 증설이 계속해서 되고 있고 공급 확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 일진 머티리얼즈에 지금 만약에 롯데케미칼과 인수를 해서 이런 밸류를 롯데케미칼에서 꾸려 나간다면 저는 좀 더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이번에는 일진 머티리얼즈로 골라주신 상황인데요.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일진 머티리얼즈로 쏠렸을지 그 결과를 지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선택, 역시 그러네요. 많이 좀 쏠렸네요. 네. 롯데케미칼 인수를 하는 기업으로서의 부담감을 인식하신 것 같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70% 이상 득표를 하게 됐고요. 바로 이렇게 결승전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롯데케미칼 관해서는 가격 전략 김영호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네, 롯데케미칼은 16만 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본다면 좀 단기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 즉 목표가는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 롯데케미칼 뭐 들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조금씩 이렇게 매집을 통해서 좀 평단가를 낮추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만큼 좀 모멘텀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화학업계도 결국에 올라오게 되겠죠. 다시 산업에. 시간의 문제라고 결국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롯데케미칼 시간의 문제지 화학업종 언젠간 다시 좀 올라온다는 그런 말씀 주시면서 또 기대감 주셨네요. 16만 원으로 단기적으로 대응해 볼 것을 제안해 주셨으니까요. 잘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4강의 2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4강의 두 번째 라운드 대결을 펼쳐보겠습니다. 세비캠과 에클론, 상당히 좀 다른 결을 갖고 있는 두 종목이 맞붙게 됐습니다. 자, 먼저 이 2차전지 배터리 관련해서 이 폐배터리라는 사업, 이쪽 기대감으로 최근 상장된 종목인데 이 세비캠이 굉장히 많이 주가가 올랐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듯 하다가 오늘장 다시 이 폐배터리 관련 법안의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거기다가 이와 맞붙는 종목 에클론, 카티 세포 치료제 관련된 기대가 최근 들어 바짝 상승했다가 잠시 좀 내려가 있는 모습이었죠. 지금 이렇게 차트로 잡히는 흐름 자체는 비슷해 그러네요. 보이기도 합니다. 네. 자, 세비킴과 에클론의 대결 어떻게 골라주실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네. 유세백 전문가님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저는 앱클론으로 가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유세백 전문가께서는 앱클론 선택을 해주셨고요. 네, 김영호 전문가님께서는요. 저는 세비캠을 가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두 분 다 세비캠. 꾸준하게 자, 종목을 선택해 주시네요. 네, 김영우 전문가는 세비캠 골라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유세백 전문가님, 2차전지 이 배배터리보다도 앱클론을 선택해 주신 네.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분명한 이유. 네. 솔직하게 저는 그 제약바이오 네. 쪽을 그렇게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네, 앞서 언급도 그렇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너무나 좀 이 변동성이 극악을 달리는 네, 종목들이기 맞아요. 때문에. 근데 세비캠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폐배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 예. 그리고 좋은 종목이면 분명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치고 왔었었고 지금 살짝 조정 줬다가 정고점까지는 충분히 다시 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가도 갱신할 수가 있겠지만 에클론 같은 경우에는 주가 쭉 밀렸다가 지금 임상 3상을 앞전에 두고 있는 위암 치료제 예. 관련해서 또 주목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특허 등록을 한 한국이나 일본, 미국에 등록을 했습니다. 카티 치료제 네. 관련해서. 근데 유럽 출원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출원 다음에 등록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파이프라인이 좀 그래도 괜찮네?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네. 세포치료제 관련해서 저도 이 종목 박셀바이오처럼 굉장히 다이나믹한 그런 주가 차트를 한 번쯤은 뿜어줄 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하면서 예. 네, 지금 이 어려운 시장 뭐 안 눌리는 종목이 없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죠. 이럴 때 뭔가 하나 이슈가 한번 팡 터져주면은 플로우 붙여주면서 그냥 그대로 들어 올리거든요. 매수도 쏠리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앱클론을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우 전문가님께서는 네. 역시나 폐배터리 좀 꾸준히 말씀하신 종목 고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세비킴도 지금 마찬가지로 이 폐배터리, 특히 이제 재활용 부분에 있어서 좀 큰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아까 롯데케미칼도 지금 폐플라스틱 관련한 사업들도 진행을 하는 만큼 전 기업들이 이 밸류를 다시 재활용하는 쪽으로 많이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 근데 특히 세비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지금 국가에서 이 전기용품이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여기에 있어서 지금 재활용에 대한 그런 부분들, 특히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그 부분을 발의를 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이 정책적인 부분이 많이 부재를 하긴 해요. 이 안정성 검사 제도에 대한 그런 정책적인 문제들이 좀 부각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비캠은 지금 결국에는 이 다른 동종 업계 대비해서 네. 지금 높은 이익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충분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2025년 같은 경우에 한 전구체 복합액의 캐파가 한 3만 톤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이 LG와 그리고 캠코의 그런 합작 법인으로서 매출이 이어진다면 세비캠은 그래도 계속해서 좀 시장의 영향을 덜 받고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세비캠과 앱클론의 대결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두 분 전문가께서 한 표씩 주신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의 승자, 대결의 승자를 지금부터 시청자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선택 띄워주시죠. 결과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갑불이 좀 그러네요. 승리가 네. 그 승부가 났네요. 세비캠이 승리를 가져가게 됐고요. 69% 득표했습니다. 세비캠 결승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앱클론 관에서는 가격 전략 유세벽 전문가님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22,000원까지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2,000원 알겠습니다.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앱클론 아무래도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22,000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미인주를 가릴 결승전만 남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결승전의 대결 지금부터 펼쳐보겠습니다. 역시나 이거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먼저 2차전지 동박을 담당하고 있는 일진머티리얼즈, 롯데케미칼과 인수합병 소식 전하면서 오늘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이와 맞붙는 세비캠은 폐배터리 관련 사업으로 기대감이 정말 끌어오르고 있는 종목이죠. 오늘 같은 장에서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진머티리얼즈와 세비캠의 대결 지금부터 펼쳐보도록 하죠. 네. 자, 김영호 전문가님, 두 종목 가운데선 어디로 가야 될까요? 딱 이렇게 놓고 보니 예. 다 2차전지 관련 섹터네요. 그러네요. 네, 어떻게 보면. 네, 저는 세비캠 가겠습니다. 세비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김영호 전문가께서는 폐배터리로 골라주셨습니다. 네, 유세벽 전문가님께서는요. 기대가 되네요. 네, 일치머티리얼즈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선택이었죠? 네. 자, 이렇게 결승전에서도 두 분의 의견이 좀 나뉘게 됐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역시 김영호 전문가께서는 이 폐배터리에 관련된 확실한 좀 믿음 보여주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일제머티리얼즈의 이제 동박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예. 나중에 캐파가 확대가 되면서 매출이 올라올 수 있다. 그렇다면 주가도 같이 따라 올라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세비캠의 그런 재활용 폐배터리
보시다시피 그쪽의 산업이 지금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성장할 여력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세비캠이 하고 있는 그런 전구체 전구체 복합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시장에서 더 많이 작용을 받을 거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비캠뿐만 아니라 뭐 성일하이텍이라든지 아니면 코스모화, 그렇죠. 보리아인 이런 네. 종목들이 저는 앞으로도 좀 항상 말씀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네. 유망하게 좀 시장을 이끌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비캠 폐배터리로 골라주신 이유 상세히 설명 들어봤고요. 네, 그러면 유세백 전문가님 좀 어렵게 골라주셨는데 일진 머티리얼스로 가신 이유 그래도 한번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실적에 기반을 해서 기대감으로 폐배터리 좋은 거 알고 있고요. 네. 뭐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과하게 올라가지 않았나라고 아. 그 밸류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네. 있고요. 네. 주식 시장이 다시 반등을 시작하면서 저는 이렇게 올라왔던 애들은 오히려 밀리고 그리고 기존에 좀 약했던 애들이 네. 치고 갈 것이다. 바통 터치할 것이다. 바톤 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좀 멀리는 봐야 돼요. 멀리는 봐야 되고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뭐 버티기만 하면 좀 여유 자금으로 이렇게 하셨다라면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재물을 봤었을 때 일진 같은 경우에는 약 한 8천억에서 9천억 정도의 매출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서 네. 영업이익률이 괜찮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공장들이 신규로 증설이 들어가면서 캐파가 증설이 되고 이러면은 저는 더 치고 갈 수 있다. 거기에다 투자 소식이 들려오면은 지금 같은 시장에는 별로 좋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네. 롯데가 밀어주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서 2, 3조 원 추가로 증설을 한다고 이러면서 미래에 대한 또 기대감이 뿜어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들어서 일진으로 갔고요. 세비캠 좋습니다. 좋은데 높은 주가 부담이 네, 있다. 그 네, 가격 재무가 부담이. 네. 아직은 네,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할 기업. 네, 네. 멀리 봐도 두 종목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진 머티리얼즈와 세비캠의 대결입니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선택이 쉽지는 않았을 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오늘 미인주가 가려지게 됐습니다. 자, 일진 머티리얼즈와 세비캠의 대결,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골라주셨는지 지금 한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이렇게 일진 머티리얼즈로 오, 갔습니다. 네. 6대4 비율로 일진 머티리얼즈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최고의 미인주는 바로 일진 머티리얼즈가 됐고요. 그 가격 전략 이제 상세히 좀 알아볼까요? 그럴까요? 네, 오늘 가격 전략 세비캠에 관해서 먼저 김영우 전문가님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세비캠 목표가 18만 원 보고 있고요. 이제 산업이 성장을 하면서 계속 밸류를 채워 나갈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주가에 대한 그런 산업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 있고 이거를 실적으로 이제 채워갈 일만 남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비캠 18만 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스 관해서는 유세백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5만 원까지도 저는 밀릴 수 있다. 좀 더 밑으로 흐른다면 4만 원까지도 열려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하락 추세 주봉상 좀 봤었을 때 쭉 예. 밀었죠. 올라왔던 기간 대비해가지고 비슷한 시간만큼 빠지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주가 반등 이루어진다라면은 저는 네. 크게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한 1년 정도의 운용 기간을 가진다면 8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스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8만 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최고의 미인주는 바로 일진 머티리얼즈가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